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구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 이야기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제가 법인 만들어서 일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1년 이상 보고 나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70% 정도는 1년 이상 제 컨텐츠들을 보신 분들입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외국이지 않습니까? 외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용을 듣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생길 때까지 이제 내가 이 컨텐츠를 계속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금이 있다라고 해도 나한테 맞는 유닛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바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보통 직업이 전문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시간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건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찾아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까지만 연구를 하시고요. 그 뒤로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았다 생각하고 빨리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청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뭐 중간 광고도 넣고 그래갖고 수익을 얻으려고 뭐 무반 영상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영상도 안 넣어요. 다 그런데 이유가 있고요. 요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콘도가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면적의 유닛을 사야 되는가,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더 이해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할 때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할 때만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왜 알려드리느냐? 지금은 가격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알려줘서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콘도에 가서 고마저씨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 유닛이 제일 좋네. 그리고 그 유닛을 샀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제가 안 파는 콘도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콘도에 적용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이기 때문에 자, 알려드려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예비 고객들 그리고 기존 고객들 분들의 이해도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끝날지 다음 주 끝날지 그 다음 주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뭐 많이 안 보시더라도 한 100명 정도만 보시면 저는 그분들이 와 100명씩이나 이런 걸 봐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끝이 났죠. 요거부터 보지 말고요. 우리 아스파이어 온누 스테이션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시면 이제부터 유닛 고르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스파이어 온누 스테이션입니다. 위치가 엄청 좋죠. 진짜 위치가 엄청 좋습니다. 땅값도 상당히 비싼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건폐율이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보시면 건물이 길쭉하게 지어져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필지가 길쭉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필지는 이렇게 길쭉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한국은 표준이 아니에요. 한국이 독특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필지가 이렇게 길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지가 길쭉한데 잘 보시면 이게 주차 타워입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의 높이와 이 건물의 높이가 다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길쭉하지 않고 몽통거려서 네모나게 되면 이 면적은 넓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만 네모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모나게 들어간다는 건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면적을 넓히려고 하면, 그러니까 유닛의 면적이 커지려고 하면 이
직사각형 길쭉한 데서 점점 정사각형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싼 콘도들을 보면 형태가 이렇게 길쭉한 일자형이 아닌 게 대부분이죠. 그렇고 직사각형 형태라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죠. 자, 이런 건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아예 형태가 다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과 이거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드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면적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0.5가 제일 많아요. 이 위치에. 이 30.5가 제일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온룻에 31, 30, 32, 29, 28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 구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지난주에 보셨던 XT의 까마귀 보시면 이거 비슷비슷하죠. 면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하고 저기하고를 두 군데를 구경을 갔다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격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형태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강남에도 30평대 있고 강북에도 30평대 있고 광주에도 30평대 있고 대구에도 30평대 있어요. 태국은 그렇지 않고 한 건물 안에 여러 면적의 유닛이 들어갑니다. 타워가 보통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거 3개, 4개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도 보러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면적당 가격이 비싼 이 지역에 이렇게 면적을 지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요,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 자금에 맞춰서 동네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동네를. 그 동네가 꼭 좋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아는 동네야, 그냥 내가 아는 동네. 제가 XT의 까만 만들면 까는데, 저런 지역에도 저런 콘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플로어 플랜에 가진 게 저기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왜 30.5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아스파이어가 아니었었어요. 라이프 온루 스테이션이었고요. 면적 구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 면적 구성을 바뀌려면 건물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건설사가 로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당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제 추정키로는 처음에 제가 봤던 라이프 형태, 그러니까 전체 콘도의 형태를 봤을 때는 이 타워까지 연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필지가 다르면요.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건물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뭘 했을 때 허가가 안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건설사가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만든 형태로 하니까 이게 아스파이어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면적 구성을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면적당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가면 실제 공급되는 유닛의 면적도 커져야 되고요. 면적당 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면 실제 유닛의 면적의 크기도 작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자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제가 좀 아쉽다라고 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콘도에 이 유닛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닛들이 사실은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 가격 얘기하면 이게 아스파이어인데 오지간한 라이프보다 비싸요. 동네다 보니까 오지간한 라이프보다 비쌉니다. 뭐 근데 이때 라이프로 만들었으면 더 비쌌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지역에
뭐 여기 콘도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면적을 뭐 80짜리를 다닥 넣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넣으면 세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세대 공급이 안 되고 뭘 팔리지도 않겠지만 세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허가가 안 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콘도가 있는데 그게 계속 설계 변경이 되는데 면적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허가가 안 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 받기 위해서 면적을 줄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 지역의 공급이 꽤 오랫동안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 안 됐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원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왔을 때도 면적이 좀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판매를 할 때도 이게 면적이 좀 작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결국은 물론 다 팔리긴 다 팔릴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지만 안 팔리는 유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 팔리긴 다 팔리겠지만 생각보다 태국인 판매가 조금 느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컸으면 더 빨리 나갔을 거예요. 조금 더 컸으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2층부터 유닛이 들어가죠. 제가 2층부터 유닛이 들어가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주차장이 따로 돼 있다. 아니면 주차 타워다. 이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콘도들은 7층에서 8층부터 유닛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층은 전부 다 주차장이죠.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콘도는 콘도 아래층들이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콘도는 그 주차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층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차 타워가 따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걸 왜 원래는 53인데 이렇게 27로 쪼개놨을까요? 당연하죠. 2층부터 7층까지 누가 투베드룸 삽니까? 저층에. 그래서 이거 쪼개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안 팔리죠. 그러니까 좀 안 팔린 물건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30을 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럼 요거는 거의 버린 물건이에요. 근데 요거는 팔릴 수도 있죠. 면적이 작으니까 가격을 낮춰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덤핑을 좀 많이 해주면 이런 것들은 팔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요 유닛들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가 만들 때부터 여기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죠? 조망 좋고 괜찮아요. 여기도 이쪽으로 나 있으니까 괜찮고요. 자, 그런데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옆에 보면 이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들이 있어서 유닛을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쪽으로 반대로 놓고 이걸 이쪽으로 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로케이션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자, 요게 수자원공사의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멜리아 방콕 있죠. 이게 분양을 할 때는 요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듬 수쿰비 50이 있죠. 그러면 이미 분양을 할 때부터 여기 다 막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망이 다 막힌다는 걸 알고 있었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공터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예전에 영상에서 여기 판다라고 붙여놓은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 뗐더라고요. 이제 팔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디에서 팔았는지 안 물어봤거든요. 아직. 근데 제가 좀 의심 가는 회사는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언루 스테이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죠? 두 필지나 되잖아요. 똑같은 필지예요. 두 필지나 됩니다. 그럼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지었을 때 건물이 벽보게 되죠. 이쪽 위치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막힌 것 같아도 이쪽으로 조망이 나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쪽 여기 전부 다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으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그나마 이렇게 지어야 팔린다는 거죠. 이렇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다 막히고 이쪽에 보면 구조물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조물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구조물들 괜히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안 팔릴 유닛들, 짜투리 유닛이죠. 이건 공간 때문에 생기는 짜투리 유닛들을 이렇게 끝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저층이기 때문에 투베드로 만들면 안 팔릴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층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덤핑해서 날려야 돼요. 사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몽통그려서 면적을 넓히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효율성이 높게 지어진 형태다 보시면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 조금 면적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면적대로 하는 바람에 이제 수요층이 좀 더 넓은 면적을 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투베드룸이 더 빨리 나갔어요. 투베드룸 이렇게 좀 면적이 큰 게 훨씬 빨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제일 좋은 데 있죠. 제가 이거 판매를 할 때도 이게 그냥 기둥입니다. 기둥이니까 이쪽에서 조망이 나오려면 이 끝에 붙이면 돼요. 그러면 조망들이 다 나옵니다. 이쪽으로 끝에 붙이면. 근데 여기 붙이면 이거 보게 되겠죠. 툭툭툭툭 다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외국인 커터, 태국인 커터 차이 조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서 커버링하고 이런 것들과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커버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닛을 고르는 게 그런 것들 커버링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이 콘도 우돔숙 스테이션 요거 보시면 요거는 라이프죠. 요거는 라이프입니다. 이건 라이프로 받아서 형태가 훨씬 이쁘죠. 형태가 훨씬 좋고 면적 구성도 훨씬 다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31이 12개고요. 35는 9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31이 더 잘 팔려서 12개를 만들고 35가 안 팔리니까 9개만 만들었냐.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베드룸은 어느 정도 넘어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투베드룸은 태국 사람이면 요 정도 투베드룸이면 투자용보다는 대부분 실거주용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국 사람들이 살 때는 안 됐죠. 요 투베드룸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원베드룸들은 태국인도 어느 정도 샀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원베드룸은 보통 실거주용으로 사는 비중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거주용으로 내가 사는 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35와 3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면적만 딱 봐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63하고 55는 차이가 많죠. 금액 차이가 꽤 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요거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35를 사겠습니까? 31을 사겠습니까? 그냥 첫 번째 집 사는 사람은 100%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채, 세 채 사는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뭐 80%, 70%, 60%다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대출을 받았고 사는데 굳이 31을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35로 다 만들면 그럼 건물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앞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면적당 가격이 잘못하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만들어서 이 지역에 맞게끔 콘도를 만들어 놓은 형태가 이겁니다.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구조물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면적이라든가 또는 지금 보시면 이런 면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적들, 그리고 여기 끼어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쭉정인 유닛이죠. 이런 것들이 진짜 안 나가는 유닛이거든요. 진짜 안 나가는 유닛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데 굉장히 잘게 쪼개 놓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팔릴 수 있으니까 앞에 하고 비슷비슷하죠, 이거. 자, 그러면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작은 유닛을 넣어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왜 투베드룸 잘 팔릴 것 같은 것들을 넣어놨을까? 앞에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게. 잘 보시면 또 로케이션 상의 문제인데 건물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는 건물이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이 있죠. 요거는 건물이 들어가 봐야 낮은 건물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로변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방콕몰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방콕몰 거의 다 지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신청을 해놔가지고 여기까지는 몇 층까지 딱 만들어 놓고 멈춰 있어요. 이걸 빌딩으로 더 짓겠다는 지금 그걸 넣어놨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더 넣어놓으면 아예 무슨 타워처럼 40층짜리 올라가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공터가 있죠. 여기도 지금 건설사가 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건설사가 사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팔방이 가려져 버려요. 이쪽은 전부 다. 이쪽은 조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없죠. 그죠? 아예 없어서 지금은 조망이 잘 나옵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에이전트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없거나 아니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 유닛은 아예 팔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팔지 않아야 되는 유닛이 어디냐면 이쪽 유닛 중에서 저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공터가 있죠. 이 앞에도 건물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게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뒷건물이 있기 때문에 앞건물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높이 이상은 사도 되지만 특정한 높이 이하라고 하면 사시면 벽에 가려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요 앞 유닛도 앞쪽에 특정한 높이 이하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쪽 가려막히고 이쪽 앞쪽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유닛이 어디 있습니까? 원베드룸 중에서 제일 좋은 유닛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유닛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주 전에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이 콘도에 원베드룸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유닛 확인을 했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외국인 커터가. 그래가지고 그거 다음날 받을 거라고 다음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이에 팔려버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얀마 사람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 그분이 먼저 샀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판매를 안 했습니다. 요 뒤에 유닛 많아요. 남은 거. 근데 제가 판매를 안 했어요. 사양이 없습니다 하고 판매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국인 쿼터를 외국인 쿼터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태국인 쿼터도 없어요. 태국인 쿼터도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다 팔려야 되죠. 다 안 팔렸어요, 여기는. 그러면 누구 말대로 여기가 12개니까 12개가 많아서 잘 팔린다는 거 헛소리인 거예요, 헛소리. 그 말이 아니라 원베드룸 이게 요 뒤에 박아 놓으면 더 팔리기 힘들기 때문에 앞쪽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요 35는 몇 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구조 때문에 이게 35가 된 거고 요거는 2개 늘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면적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베드룸을 요 뒤에다가 이렇게 말아놓은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놔야지 이게 팔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5유닛이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닛들 있지 않습니까? 짜투리 유닛. 이게 진짜 안 팔리는 유닛인데 그래도 이건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팔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상 문제 또 구성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사면 안 되는 유닛들이 이쪽에 있는 유닛들은 전부 다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층은 사면 안 됩니다. 요 유닛도 저층은 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원베드룸 유닛은 요거고요. 투베드룸은 63, 63, 63인데 여기 5 하나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 왜 63을 내놨을까요? 여기가 왜 5가 있고 63이 있느냐면 이 지역에 63 스퀘어미터가 공급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위치에. 마지막으로 공급된 콘도의 제일 큰 유닛이 5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5만 했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던 온누 스테이션하고 똑같아요. 공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면적이 넓은 면적의 수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왜 앞쪽에 배치했느냐? 더 비싼데 뒤쪽에 배치해 놓으면 아까 건물이 가려버리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유닛 구성이 되고 어떤 면적에 어떤 위치에 유닛을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생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한 콘도 한 콘도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